자, 2번이요. 질문 있는 사람 하셔야 됩니다. 네, 2번 하죠. 자, 2번 문제는요. 실제로 열이 이동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는 금속이 세 종류가 있어도 여기서 가고 있는 열량을 여기서 못 받아주면 열은 이동하지 않습니다. 열량이라는 건 이동하는 양이니까 주고 받아야 되거든요. 열의 흐름이에요.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는 만큼 여기서 받았으니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흐르는 열의 양은 다 어떻다? 같다예요. 여기서 막히면 아예 여기서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흐르는 열의 양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쭉. 그치? 그러니까 A에서 주는 열, B에서 주는 열, C에서 받는 열 다 같아야 되는 거예요. 흐름이잖아요. 한 통으로 움직이는. 근데 고체에서 이동하는 열량은 액체에서는 CA, 델타 T로 비열이 중요하지만 고체에서 열이 흐를 때는 비열이 아니고 열 전도율이 중요해. 됐어? 네. 그래서 고체에서는 이거 통과하는 길이는 짧을수록 좋은 거니까 반비례. 그 다음에 열 전도율은 클수록 좋고요. 열이 통과하는 면적은 넓을수록 좋고요. 양 끝단의 온도 차이는 클수록 좋고요. 그쵸? 네. 그리고 접촉 시간은 길수록 좋고요. 이렇게 됐잖아. 근데 시간은 거의 동일하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이거잖아. 이거. 그치? 이거였지? 그래서 고체에서의 열의 이동은 비열이 아니고 열 전도율, 면적, 길이, 온도차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반비례하는 건 길이밖에 없어. 나머지 비례해. 근데 얘네들의 길이는 동일한 거예요. 그리고 면적도 동일해요. 접촉해 놨으니까. 그러면 이건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면 결국은 열 전도율하고 온도차예요. 양 끝단에. 그래서 양 끝단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열 전도율과 온도 차이다. 그 중에서 A의 열 전도율을 KA라고 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온도 차이가 여기가 100도고 60도고 20도고 0도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A의 온도 차는 40도잖아요. 40. B는요. 열 전도율 KB고 온도 차이 40이고요. C는요. KC고 온도 차이 20이에요. 이 값이 같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얘네들은 1, 1, 2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야 돼. 액체는 열 전도율을 비열이 결정한다면 사실은 고체에서는 열이 이동하는 양을 결정하는 건 열 전도율이다. 그래서 이렇게요. 그래서 액체에서는 비열이 중요하고 고체에서는 열 전도율이 중요한 거야. 라고 하는 것 좀 기억하자.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틀리면 양심이 없다.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커피포트 전기로 꼽아놓고요. 물이 끓으면은 커피포트가 이제 전류를 차단해서 그래서 더 이상 전류를 흐르지 않게끔 해야 되니까 지금 바이메탈 이렇게 있다가요. 뜨거워지면 얘가 이렇게 휘어야죠. 그래서 여기 전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전선이랑 끊어져야죠. 그리고 더 이상 전류 공급을 안 해야죠. 그래서 아래로 휘어야죠. 그래야 전류 공급을 차단하죠. 그러면 A하고 B 중에서 더 많이 늘어난 게 A니 B니? A죠. 그러니까 A의 열 팽창률이 B보다 큰 거 찾아. 이렇게 된 거잖아요. 되겠어? 아래로 떠야 되는지 위로 떠야 되는지 구조 보셔야 되고요. 그랬을 때 더 많이 길어진 아이가 지금 현재 긴 애입니다. 뜨거워질 때 더 길어지는 아이가 열 팽창률이 큰 겁니다. 추워지면 열 팽창률이 큰 애가 더 짧아집니다. 알겠어? 이렇게 된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4번 보시면요. 실제로 이렇게 삼각형, 정삼각형 꼭지점에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어. 그 도선이 자기장을 만들어서 중심에 있는 나침판에 자침이 움직일 건데 이 자침이 어느 방향을 가리킬 거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 자, 여기 나오는 방향이고요. 나오는 방향이고 전류의 세기도 똑같다 그랬습니다. 자, 그랬을 때 각각의 A, B, C가 떨어져 있는 이 지점에 만드는 자기장은 항상 얘하고 얘를 연결한 접선 방향이에요.
이렇게 접선 방향이니까 얘 이렇게이던 둘 중에 하나야. 그쵸? 그러니까 나오는 방향이니까 이 방향이겠죠. 되겠어? 이게 A가 만든 방향이에요. 자, 그 다음에 B도 이렇게 연결한 거에 접선 방향이니까 이거 아니면 이거잖아. 이 방향이라고. 됐어? 자, C도요. 이렇게 연결한 거에 접선 방향인데 얘 해보시면 이 방향이거든요. 그랬을 때 아가들아, 요거는 거리는 다 똑같고 전류도 다 똑같으니까 자기장의 세기는 다 똑같을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이 각도는 몇 도일까? 120, 120, 120. 됐어?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합성할 때요. 크기가 같고 두 힘 사이에 이루는 각도가 120도이면 얘는 무조건 가운데 방향으로 같은 크기의 힘이 생겨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 합성해 보시면 요거 자기장의 색이 B고요. 얘도 B고요. 요거 이루는 각도가 120도니까 정확하게 가운데 방향으로 B만큼이 생기면서 얘 없어지잖아요. 됐죠? 근데 얘하고 얘는 반대 방향이고 세기가 같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가 됩니까? 0이 돼요. 그러니까 이 도선 A, B, C가 만든 합성 자기장의 세기가 0이니까 그래서 도선에 의한 합성 자기장이 안 생겨. 그러면 원래 자침은 지구의 북쪽을 가리켜야죠. 되겠어? 지구 자기장 방향을 가리켜야죠. 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5번은 한층 더 가는 거죠. 5번은 한층 더 가서 그러면 삼각형이 아니고 사각형으로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다가 수학의 힘을 살짝 얹은 겁니다. 그래서 수학적 능력을 살짝 얹혀드린 겁니다. 자, 보시면 정사각형의 이 꼭지점에 A, B, C, D라고 하는 네 군데의 전류가 흐르는 도선을 놓을 건데 그 중에서 A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I만큼 흐르면서 자기장을 만들 거고요. B는 나오는 방향으로 I만큼, 그 다음에 C도 나오는 방향으로 I만큼, 선생님 들어가는 방향, 나오는 방향을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D는요,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센 전류가 흘러야, 그래서 이때 D가 들어갔을 때 누가 받는 거? A가 받는 자기력의 세기가 0이 되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A가 받는 힘을 0으로 만들 수 있는 D의 전류의 방향과 세기를 만들어 봐 라고 하는 문제의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되겠어? 자, 그러면 여러분 기억나요? 전류가 흐르는 두 도선이 있으면 사실은 이 도선에서요 각각의 도선이 주변에 자기장을 만들고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는 곳에 전류가 흐르면 그것 때문에 힘센 비라듯이 자기력이라는 게 생겨. 맞아? 자기력이라는 게 생겨. 그 자기력이라는 힘을 받아서 도선을 움직이게 될 건데 두 도선 사이에 생기는 자기력은 힘센 비라듯이가 아니고 어떻게 구하면 돼? R분의 KI1, I2, L로 구하면 돼. 이랬거든요. 됐어? 네, 이걸 변형시키면 전류가 흐르는 두 도선 사이에 생기는 자기력은 이렇게 구하면 돼. 두 도선 사이에 떨어져 있는 거리 R, 그래서 두 도선의 전류의 곱 이만큼이 각각 만드는 힘이 돼. 힘센 비라듯이. 그래서 저거 변형하면 R분의 KI1, I2, L이 되고요. 얘가 2A고 얘가 5A여도 둘이 작용하는 힘은 작용 반작용이니까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해. 근데 전류가 같은 방향으로 흐르면 두 도선은 반드시 어느 방향으로 힘 받아야 돼? 그러니까 외울 걸 외우셔야죠. 전류가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경우에 두 도선에는 항상 당기는 인력 방향으로 자기력이 생겨 라는 얘기를 100만 번째 하고 있는데 왜 안 외워? 되겠어? 그렇다면 두 도선에서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도 둘 사이 자기력이라는 걸 만들어줘. 그래서 네, 밀어내는 청력 방향으로 생겨. 이런 얘기잖아요. 외울 거 외우셔야죠. 공부하는 척을 하지 말고. 자, 그럼 보시면요. 꼬맹아. 실제로 A에 작용하는 힘의 합력이 0이어야 되거든요. 그럼 하나하나 따져보자고요. A와 B 사이에는 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흘러. 그러니까 밀어내는 청력을 만들어줄 거야. A한테. B가
그래서 B는 이 방향으로 청력을 만들어 주겠죠. B가. 됐어. 네. 그 다음에 A와 C 사이에도 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청력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이 둘을 연결한 직선 방향에 있는 그 접선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니까. 그래서 이 방향으로 미는 힘을 작용해서 주겠죠. C가. 그러면 A하고 D 사이에는요. 됐냐? 이 방향으로 힘이 작용해야 되잖아요. 이 방향으로. 그쵸? 네, 근데 꼬맹아. A, B가 합성한 힘은요. 요거 합성해 보시면 90도니까 이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힘의 세기도 똑같습니다. 전류가 I니까. 얘가 만든 힘을 F라고 하면 얘가 만든 힘의 크기도 F예요. 같은 크기예요. 그러니까 합성한 힘은요. 90도니까 그래서 1대1대 루트 2. 이 A와 B와 C가 만들어준 힘은 루트 2 F만큼의 힘을 이 방향으로 만들 거예요. 45도. 그랬을 때 얘를 켰을 때 합성한 힘이 0이 되려면 정확하게 반대 방향으로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해야 되니까 A와 D 사이에는 당기는 인력 생겨야 돼. 당기는 인력이 생기려면 전류 방향이 같아야 돼. 됐어. 그러니까 얘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얘도 들어가는 방향이어야 돼. 이 간단한 걸 왜 안 해요? 됐어. 여야 되고요. 이 둘이 만드는 자기력의 세기는 루트 2 F만큼이어야 되고 둘 사이의 거리는 이 거리죠. 얘네들끼리의 거리는 L이지만 됐죠? A하고 D 사이의 거리는 루트 2 L로 보시는 게 맞죠. 맞아? 그럼 꼬맹아 하나만 해보자. A와 B 사이에 실제 F라는 자기력의 세기가 얼마였는데 라고 하는 A와 B 사이에 작용하는 F라고 하는 힘은 떨어져 있는 거리 L분의 K 전류의 세기 똑같으니까 I제곱. 그래서 L이라고 하는 뭐 그런 게 있었어요. 내 도선의 길이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자 요만큼의 크기가 사실은 F였고요. 됐죠? 그거의 루트 2배니까 이만큼의 힘이 작용을 하고 있었어. 그치? 네. 자, 그러니까 이것과 같은 크기의 힘이 생기면 되니까 요거요. A와 D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요. 떨어져 있는 거리가 루트 2분의 L. 그래서 네. 그 다음에 세기는요. K, I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I1이라고 하죠. I1, L인데 요건 이제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도선의 길이는 의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놓으시면 쓸데없는 거 날리고 생각을 해보죠. 이런 식이죠. 그래서 루트 2i는 루트 2분의 i 다시 됐어. 네, i 다시가 아니고 i1. 그래서 i1은요 2i다.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2i만큼의 전류가 흘러야 그래서 A한테 작용하는 힘을 0 만들 수 있어 라고 하는 문제야. 됐니? 꼼꼼하게 해. 하나씩.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는요. 파도가 칠 때 물이 위아래로 출렁여요. 근데 그 위에 자석을 올려놓는 거죠. 물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파도가 치면서 이렇게 출렁일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이렇게 자석을 놨다고 치죠. 그래놓고 이렇게 도선을 놓으면 자석이 다가왔다 멀어졌다 다가왔다 멀어졌다 이거 하는 거예요. 전자기 유도. 그것 때문에 여기에 유도 전류가 흐를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때 여기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자, 그림 밑에 보시면 원형 코일의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 이랬어요. 그래서 자, 원형 코일의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건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여기가 N극입니다. 그래서 그럼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건 내 손을 이렇게 감으셔야 되니까 위쪽이 N극이어야 돼요. 그러면 위쪽이 N극이고 아래쪽이 S극일 때는 자석을 당기는 힘이 작용해야 돼요. 자석을 당기는 힘이 작용할 때는 이 자석이 코일과 멀어질 때 당기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파도가 올라올 때가 아니고 내려갈 때예요. 내려갈 때. 그래서 파도가 내려가서 자석이 내려가려고 할 때 못 내려가게 당기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할 때
됐어? 이때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거야. 이런 얘기야. 그래서 내려갈 때 되겠니? 자,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순간에 속력이 속력이 위 방향으로 최대가 되는 시간은요. 포르크마개의 속력이 위 방향으로 최대가 되는 경우에는요. 라고 했습니다. 그럼 내려갈 때가 플러스니까 올라갈 때, 포르크마개가 위로 올라갈 때는 무슨 방향이야? 마이너스 방향으로 전압을 만들겠네요. 그 중에서 최대의 속력일 때는 됐어? 자기장 변화가 세니까 최대의 전압을 만들겠네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아래쪽으로 최대의 전압을 만들어낸 걸 찾아라는 얘기잖아요. 요거 찾아, 요거. 됐냐? 요렇게요. 정확하게 분석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이요. 전자기 유도가 뭔지는 아셨고요. 7번의 검정기는 어떤 원리 이용한 거니? 정전기 유도야. 됐어? 정전기 유도야. 자, 그랬을 때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정전기 유도를 다양한 걸 그냥 한꺼번에 문제 속에 녹여놓으신 거예요. 거기 보시면 마이너스 대전체가 이렇게 있고 금속구 2개 붙여. 그러면 이게 딱 붙어 있으니까 전자가 건너갈 수 있는 통로가 생긴 거야. 그러면 가까운 쪽은 무조건 반대극이고 먼 쪽은 같은 극이니까 이렇게 됐을 거야. 그러니까 A쪽에서 B쪽으로 전자가 막 넘어갔어. 됐어? 그 상태로 얘를 띄워. 그러면 그 상태로 띄우니까 A는 계속 플러스고 B는 계속 전자가 넘치는 마이너스고 이거 되는 거야. 됐어? 그렇게 했을 때 대전체 얘를 치워도 이미 건너온 전자는 못 가. 그러니까 얘를 계속 플러스인 상태를 유지할 거야. 그 플러스인 상태를 유지하는 아이를 검정기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 그럼 내가 뭐라 그랬어? 검정기에다 대전체를 붙여버리면 다 같아진다.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니까 얘가 다 플러스라고. 이렇게 되잖아. 됐어? 네.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죠. 다 같아진단 말이죠. 자, 이렇게 같아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됐어? 얘를 치워버리면 어떻게 되니? 라고 하는데 꼬맹아, 맨 처음에는 얘 붙이기 전에 얘네들 중성이었죠. 중성이었다가 얘를 갖다 대는 순간 플러스가 됐다는 얘기는 여기 중에 일부의 전자들이 이쪽으로 건너갔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얘는 플러스의 세기가 좀 줄어들고 얘는 플러스가 됐어. 그래서 다리 벌어져 있어. 그 상태야.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전자가 여기로 건너갔는데 이 새끼를 치워버린대. 그럼 전자가 다시 와? 못 와. 그러니까 얘는 계속 플러스인 상태를 유지해야 돼. 다리 벌어져 있어. 알겠어? 이 얘기예요. 이 얘기입니다. 알겠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 5번으로 하는 게 맞아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예요. 질문. 우와, 8번 문제 질문이 없어요? 괜찮아요? 네, 머리가 똑똑하네요. 이 정도를 이해하면 잘하는 겁니다. 자, 9번은 그렇죠. 이거는 이제 We Are the World 질문일 거예요. 그죠? 네. 자, 9번은 예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회로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안목으로 바꿔보시면 요번에 세종가고 바로 그래서 몇 달 전에 끝난 입시가 이 회로도잖아요. 이거를 맞았냐 틀렸냐에 따라 합불이 결정되는 거였잖아요. 회로도가 다시 부각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여러분들 스위치를 닫기 전, 스위치가 열려있을 때 회로도를 그려봐. 자, 스위치가 열려있을 때 어떤 모습이야? 라고 하는 거 그려보시고 스위치가 닫으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스위치가 열려있을 때는요. 이렇게 되어 있는 우리가 볼 수 있는 형태의 회로도로 그려놓으시면 됐죠? 자, 플러스에서 쭉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A와 B가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A와 B가 이렇게 병렬선으로 갈라지는 거구나. 이렇게 돼요. 됐어? 그리고 A는 쭉 따라가면은 저 위로 돌아가지고 뒤로 갈 수 있고요. B는 쭉 따라가면 누굴 지나가야 돼? C를 지나서 D랑 만나요. 맞죠? 그러니까 B선은 C와 병렬이 되어 있고요. A는 C를 안 지나가게 하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돼요. 그리고 둘이 공통으로 지나가는 건 D야. 이렇게 되어 있는 요 회로도예요. 이게 스위치가 열렸을 때 모습이에요.
이건 됐어? 가능해? 그러면 스위치를 닫으면 빈 전선 쪽이 저항이 없으니까 그쪽으로 다 가려고 해요. 됐어? 빈 전선 쪽이 저항이 작으니까 그쪽으로 다 쏠려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요 이런 식으로 A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는 이제 B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C 있고요 여기 스위치가 이렇게 닫혀져 있고요 여기 B, C, A 여기 D 있고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전류가 나와서 여기서 갈라지는 거 맞습니다. 그대로 병렬선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여기에서 A와 B로 갈라지는 거 맞아?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와서 얘 어떻게 하니? 저항이 없는 쪽으로 가겠죠. 이렇게 가죠.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될까? 여기까지 왔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이거 병렬선으로 갈라집니까? 아닙니다. 얘는 저항이 없잖아요. 일로 쏠리셔야죠. 이렇게 가야죠. 별로 안 합니다. 전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저항은 꺼져버려요. 됐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만 되어 있는 회로도로 바뀌어요. 이렇게만 되어 있는 회로도로 바뀌어버려요. C가 없어집니다. 되겠죠? C는 전선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 C를 걸쳐갈 이유가 없어요. C 안 갑니다. 그래서 C의 꼬마 전구는 꺼집니다. 꺼집니다. 밝아지거나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그냥 꺼져버려요. 자, 그렇다면 얘네들의 저항이 얼마인지는 아셔야죠. 거기요 보시면 12V, 24W 이렇게 되어 있는 게 A시래요. 자, 우리 전력이라고 하는 P값은 VI야. 근데 V는 IR이니까 I 제곱 R이야. 맞아? I는 R분의 V니까 R분의 V 제곱이야. 이런 식이 전력이잖아요. 그죠? 이게 전력입니다. 자, 그랬을 때 꼬마 전구의 저항을 구하는 쉬운 방법은요. 지금 알고 있는 게 전압과 전력이고요. 우리가 물어보는 거 저항이니까. 됐어? 요 식으로 가시면 P는 R분의 V 제곱으로 가시면 전압도 알고 있고 전력도 알고 있으니까 저항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항은 전력분의 전압의 제곱으로 구하면 더 빨리 구할 수 있구나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이렇게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A 보시면 24분의 12 곱하기 10이니까 6이네요. 얘는 6옴짜리야 이런 뜻이야. 됐어? 네. AC는 6옴짜리 저항이네요. 이 저항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얘도 6옴이고요. 얘도 6옴이야. 이런 뜻이야. 됐어? 그 짓을 BD에도 해봐. BD에도 해보시면 얘는 6분의 V 제곱이죠. 24네요. 됐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얘 24옴이고 여기 24옴이야. 이런 얘기예요. 됐죠? 네. 6, 24 이거 중학교 3학년 내신 여기도 24 이렇게 돼. 너네는 잘 알아둬야 돼. 너네 내신이야.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요거요. 요 저항은 30이고 30과 6이니까 얼마게? 합분의 곱. 5. 그래서 여기 합성 저항이 5옴이야. 여긴 24옴이고 이렇게 숫자 더럽게 주는 건 호진쌤의 특징이야. 난 이렇게 안 줘. 그러면 합치면은 29야. 그러면 저는 저기다 29V를 주고 싶은데 그렇다면 여기가 29와 효율적이냐를 봐야죠. 자, 얘는 얼마냐? 합분의 곱 5분의 4.8 젠장. 여기 4.8이야. 됐어. 그리고 24야. 뭐 그렇다고요.
그러면 5옴이었다가 4.8옴 되는 거니까 합성 저항은 줄어드네. 합성 저항이 줄어드니까 합성 전류는 커지네. 뭐 이런 얘기야. 네. 자, 그래서 여기에 전류는 더 세게 흘러요. 전류가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전류가 더 커졌는데, 그러니까 다요. 전지를 통과하는 전류의 세기는 증가한다. 다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요. 전구 C는 밝아지는 게 아니고 꺼져야 되는 거고요. 문제는 이제 갑니다. 그래서 전구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감소합니까? 이제 이건데요. 실제로요. 전압이 있을 때요. 이 전압이 보시는 것처럼 이쪽이 5옴이고 이쪽이 24옴인 직렬 연결일 때 전압은 저항 비율로 나눠 쓴다. 그러니까 여기에 5대 24로 전압을 나눠 쓰는 거야. 그래서 그 전압만큼의 전류가 흘러야 돼.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흘러야 되는 거니? 6분의 5A가 흘러. 뭐 이런 느낌이야. 만약에 여기가 5V라면. 그런 얘기야. 근데 어쩔 거야. 이제 여기가 이렇게 되면서. 그럼 보면 얘는 4.8대 24로 나누는 거니까 어쩌라는 거야? 이쪽에 전류가 커져 작아져. 이쪽에 전압이 줄어드네요. 그쵸? 쟤는 5대 24로 나누는데 얘는 4.8대 24니까 이쪽에 전압이 줄어들죠. 그러면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인데 저항은 그대로 일정한데요. 전압이 줄니까 전류는 줄어들겠죠. 그래서 여기 전류가 줄어든다. 이거 맞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문제야. 알겠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으로 가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예요. 꼬맹아, 이건 좀 너네 말이 안 돼. 평면 거울은요. 그래서 거리와 형태와 크기가 똑같아 보인다. 왜곡되는 건 좌우만 바뀌어 보인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요. 실제로 어떤 애가 있는데 자기 머리 뒤통수에 있는 꽃을 보는 거죠. 그랬을 때 거울을 여기 이렇게 돼서 거울로부터 30cm 떨어져 있으면 이 꽃이요. 당연히 이 거울에 30cm 떨어져 있는 요 위치에 꽃이 생기겠죠. 그래서 근데 이걸 큰 거울에 비춰서 보겠다는 건데 그러면 큰 거울에 비치는 건 이 꽃이 아니고 이 꽃이야. 맞아? 그러면 큰 거울로부터 얘가 떨어져 있는 거니까 얼마니? 1.8m지. 그러니까 얘가 1.8m 떨어져 있는 곳에 꽃에 상이 생길 거란 얘기죠. 되겠냐? 이건 좀 너무해. 자, 그 다음에 11번은 제끼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12번은요. 여러분들 기억해 보세요. 빛을 모으는 그래서 광학장치가 있고요. 빛을 터뜨리는 광학장치가 있어요. 자, 빛을 모으는 광학장치 뭐 있어? 무슨 거울? 오목거울. 그 다음에 볼록 렌즈. 요것만 외우시면 빛을 퍼뜨리는 건 거꾸로겠죠? 그래서 얘는 볼록 거울이고 오목 렌즈예요. 자, 그 중에서요. 빛을 퍼뜨리는 물체가 만드는 상의 종류는 단순하게 한 개밖에 없어요. 불러요. 축소된. 안 외웠어요, 이것도? 정리 화상이에요. 그래서 축소된 정리 화상을 만들기 때문에 축소시켜서 시야를 넓힌다. 그래서 시야를 넓히는 용도로 쓰는 게 코너 반사경, 측면경. 그래서 도난방지용 거울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빛을 모으는 목적으로 쓰고 있는 됐지? 얘네들은요. 실제로는 상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단지 빛을 모으는 전조등이나 등대나 그래서 이런 것들 만들 때 쓴다. 주로 그런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얘는 상의 종류가 다양하죠. 첫 번째, 제일 멀리 있을 때. 제일 멀리 있을 때. 뭐냐? 제일 멀리 있을 때 축소된 소리야. 뭐야? 돌이!
이거 하나 잡아놓고요. 순서대로 이거 바꿔. 그 다음에 이거 바꾸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야? 확대된 돌이 실상 이것만 바꾸는 거야. 그 다음에 얘만 바꿔 여기서. 알겠어? 세 번째 확대된 정리 허상이라고. 이렇게 세 가지가 생기잖아? 됐어? 자,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해. 이게 먼 곳에 있을 때야. 이게 가까이 다가올 때야. 이 얘기잖아. 되겠니? 자, 그러면 이러한 거 그때그때 외울 필요 없이 렌즈 방정식 쓰면 돼. 선생님이 차분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은 F분의 1이다. 맞습니까? 네. 그랬을 때요. B값이 플러스면 뭐라 그랬어? 도립실상 새끼들아 씨. 자, B값이 플러스 값이 나오면 도립실상이라고요. B값이 마이너스가 나오면 정립허상이고요. 됐어? 이거 기억하라 그러지? 됐니? 네. 근데 꼬맹아 F값도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어요. 빛을 모으는 광학장치의 초점 거리는 플러스입니다. 빛을 퍼뜨리는 아이는 마이너스입니다. 됐어? 그래서 네, 얘는 빛을 모으는 도구들의 초점거리는 플러스고요. 빛을 퍼뜨리는 도구의 초점거리는 허초점이라서 허상을 맺히게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초점거리예요. 그래서 그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초점거리가 나와야 돼요. 되겠어? 네. A에도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실제 물체는 플러스. 실체 물체까지는 플러스. 됐어? 네. 허물체는 마이너스인데 보면은 얘가 본 건 실제 물체야, 허물체야? 얘가 본 건 이 거울에 비친 허물체를. 얘는 그게 실제 물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럴 때는 A값이 마이너스예요. 허물체는. 알겠어? 이렇게 간다고요. 그래서 다 뿔마가 있어 라는 얘기였어. 자, 그 다음 배율 어떻게 한다 그랬어? A분의 B 맞아? 근데 거기 보시면요 배율이요 원래 I는 3이었 원래 I가 얼마였는데 3cm였는데 거울에 비춰 보이는 상의 크기는 얼마야? 1cm야. 그러니까 얘는 축소된 상이 맺힌 거잖아. 됐어? 축소된 상이 맺힌 거잖아요. 자, 배율이 얼마냐면 3분의 1이에요. 됐어? 그러면 A보다 B의 거리가 3분의 1 가깝다 이 뜻이잖아요. 원래 배율은 A분의 B로 계산하는 거야. 알겠어? 근데 거기에 거리는 안 나왔지만 실제 물체의 크기는 3인데 상에 비친 건 1이니까 배율이 3분의 1이라고. 그렇다면 A가 3일 때 B는 1이란 뜻이잖아. 그래서 A까지 떨어져 있는 거리가 얼마예요? 실제로는 12cm인가 12m인가 그거잖아요. 그러면 B까지 떨어져 있는 거리는 얼마여야 된다는 거야? 4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A, B의 값들을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 있어. 자, 그래서 A 값은 12분의 1인데요. B는 0. 됐어? 거기 보시면 B는요. 볼록 거울이니까 실상이게 허상이게? 보면 정립은 무조건 허상인데 정립은 무조건 허상인데 똑바로 서 있는 애는 허상인데 그쵸? 허상이니까 B값이 마이너스라고. 되겠어? 네, 정립은 무조건 허상이에요. 그래서 초점거리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11분의 1이라서 마이너스 6분의 1이야. 그래서 초점거리가 마이너스 초점거리가 나와. 그래서 6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야. 되겠어? 이런 느낌이야. 자, 오늘 했던 거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거는 물을도 중요하지만 너네가 해야 되는 입시에 대단히 많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이라서 잊으시면 안 됩니다. 되겠어? 자, 마지막으로 하나 하시죠. 자, 지금 선생님이 오늘 해야지 라고 하면서 들고 왔던 이 많은 자료는 일단 쉬면 시간에 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만 하고 자, 기본 역학입니다 라고 훈이쌤이 얘기했습니다. 전 아닙니다. 하시죠.
네. 역학 기초라고 겁도 없이 막 쓰시네요. 먼저 20분 안에 해봅시다 우리. 오늘 복도에서 10시에 만나서 스터디 카페로 갑시다. 같이 갑시다.
시간 모자란 사람. 빨리 마무리. 시간 모자라? 못 풀 것 같아? 자, 해보자. 그럼 답을 불러보자. (1번부터요) 1번에 3, 2번에 3, 3번에 3, 4번에 4, 5번에 3, 6번에 2, 7번에 4, 8번에 3, 9번에 2, 이거 왜 동그라미 소리가 이래? 10번에 3. 맞은 개수. 이 썩을놈들아, 동그라미 치는 속도가 왜 그래? 못 들은 거 있어? 괜찮아? 괜찮아. 여기까지 거. 오늘부터 열심히 하면 되지. 오늘 뭐 이다이나 우리 열면 되지? 자. 일단은 이다이 몇 개? 수빈이 태경이 6개요. 유빈이 8개요. 김다희 6개. 하율이 9개. 현수 서연이 은호. 자, 틀린 것들을 보죠. 2분 있다 질문 받을게요. 맞아요. 이분 근사 때리는 거 맞아요. 근사해야 돼요. 근데 38m으로 하면 안 움직이지 않아요? 소수점이었어. 근사 때린 거야. 진짜요? 응. 왜냐면 루트 얼마 주지 않았어? 3.7. 네, 그 자체가 근사예요. 문제가 왜 이래요? 이게 옛날 스타일 문제들이 이래요. 숫자가 좀 들어섭니다. 옛날보다. 0.09N 때문에 움직이지. 아, 0.09N의 차이가 생겨?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이건 이따가 호진쌤하고 따져. 아, 이거 무슨 문제예요? 호진쌤 문제라 그러면 되게 납득하는구나. 아, 숫자가 들어온 거에 대한 거 납득하는구나. 나는 정수로만 나오게 해. 밀도가 크면 부력이 커요? 밀도가 크면 부력이 크냐고요? 네. 아니요. 밀도가 크면 밀도가 큰 거고요. 부력은 생겨야 되는 부력만큼 생기는 거예요. 밀도가 크면 같은 부력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만 가라앉으면 되는 거고. 밀도가 크면 같은 부력을 만들려면 조금만 가라앉으면 되는 거고, 밀도가 작으면 많이 가라앉아야 같은 부력을 만드는 거야.
밀도에 따라 가라앉는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질문하자. 자, 1번부터 3번까지 중에서 3번 틀린 사람 손? 1대2라고 했어요. 진짜 쉽지 않다. 야, 1번 틀렸냐? 그냥 솔직히 얘기해. 1번 틀린 사람. 자, 1번 보시면요. 선생님이요. 자, 자유낙하한다 생각하면 VT 그래프. 그랬을 때 이렇게 됐을 때요. 실제로 시간이 1대1이면 여기가 1초, 여기가 속력 10, 여기가 2초, 속력 20 이렇게 됐을 때 간거리 비율도 1대2니? 간거리 비율이 1대2니? 아니죠. 1대4라고 그랬죠. 그래서 네, 여기가 3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같은 간격이면 거리는 같을 수가 없어요. 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를 더 밀어야죠. 이쪽으로 와야 여기 시간이 t초일 때 여기 시간이 루트 2 t초야. 됐어? 시간 비율과 속력 비율이 똑같으니까 여기에 속력이 그래야 V고 여기에 속력이 그래야 루트 2 V야. 그래야 이 면적과 이 면적의 비율이 똑같아. 면적이 같아. 됐어? 이 삼각형하고 요 사다리꼴이 똑같은 면적이 돼. 1대1. 그래서 여기가 10m, 여기가 10m.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요 첫 번째 구간은 속력 변화가 V라면 여기에 속력 변화는 0.14V밖에 안 돼. 됐어? 속력 변화가. 여기는 속력 변화가 1만큼 나면 여기는 속력 변화가 0.14 난다고. 네, 그런 얘기야. 잘 봐. 거리가 됐죠? 네. 시간의 비율이 1대2라고 거리의 비율이 1대2 아니야. 네. 전체 거리의 절반 걸려면 루트 2분의 1t 걸려야 돼. 자, 4번. 자, 이게 뭐냐면요. 실제로요. 이렇게 액체가 세 종류가 있어. 이거는 너네 영재 시험을 보던 과거 시험을 보던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여기에 얘 밀도가 로고요. 얘는 1.2 로고요. 얘는 0.8 로인 유체가 세 종류가 있어. 물이 세 종류가 있어. 그래서 이건 순수한 물이고 이건 소금 탄 물이고 이거는 뭐 에탄올 탄 물이고 이렇게 돼. 그래서 네, 이런 액체들이 있단 말이죠. 자, 거기에다가 똑같이 10N짜리 물체를 띄울 거야. 그래서 정지시킬 거야. 그래서 얘 10N짜리가 이렇게 떠 있다고 쳐? 그러면 얘는요. 작용하는 중력도 10이니까 정확하게 부력도 얼마? 10인 부력이 10이어야 떠 있어요. 여기에도 떠 있게 할 거고 여기도 떠 있게 할 거면 그래서 떠 있다라는 얘기는 얘네들이 각각 받는 부력이 무게와 똑같이 10이 되는 순간에 떠 있는 거잖아요. 다 10이라는 거야. 그래서 무게가 10이니까 다 부력도 10만큼 작용하게끔 하겠다는 거야. 그래야 다 떠 있지. 그러면 부력이라는 건 뭡니까? 계산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부력은 얘가 들어간 그래서 유체 요만큼의 딱 부피에 해당되는 무게. 얘가 물속에 잠겨있는 요만큼의 부피에 해당되는 액체의 무게가 정확하게 부력의 크기랑 같아야지. 넘친 물의 양이 부력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네, 그러니까 요만큼에 해당되는 물의 무게가 부력이야. 그럼 무게 어떻게 구한다 그래서? 로VG잖아. 어머님이 전화하시는데 좀 이따 통화할게. 자, 로VG잖아. 그래서 네, 로VG, 로VG인데요. 그래서 얘네들의 중력과 속도는 똑같으니까 의미 없고요. 얘는 밀도가 그래서 1이고 얘는 1.2고요. 얘는 0.8이에요. 얘네가 다 같은 크기가 나타내야 되는 거 아니야? 되겠어? 그러니까 물속에 잠긴 부피는 누가 커? 그래서 이런 얘기잖아요. 똑같아야 되니까 밀도가 작은 애가
더 많이 잠겨야 같은 힘을 나타내겠죠. 얘가 부피가 적겠죠.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꼬맹아. 등속 원운동을 할 때는 구심력이 무조건 어디 방향이야? 등속 원운동을 할 때는 구심력이 무조건 원의 중심이지. 근데 얘는 등속 원운동을 하니? 아니죠. 내려올 때는 속력이 빨라지고 올라갈 때 속력이 느려지고 이렇게 가야죠. 그래서 등속 원운동을 하는 게 아닐 때는요. 구심력이 그래서 네. 실제로 합력 방향이 원의 중심을 작용하지 않습니다. 자, 실제로요. 얘가 이렇게 돌아. 그러면 실제로 구심력은 이쪽을 작용해야 돼. 그치? 근데 거기에 모두 작용해? 중력도 작용해. 그래서 그걸 합성한 이 방향이 얘가 실제로 보면 진짜 이 방향이야. 되겠어? 네. 이렇게 돌아서 여기에 오면요. 이물체도 구심력을 받겠죠? 중력도 있겠죠? 이걸 합성한 이 방향이 실제 얘의 가속도 방향이라고요. 되겠어? 이런 식으로 찾아주셔야 돼. 자, 그 다음에 6번 틀린 사람 손. 괜찮아. 어차피 욕 한 번 하고 까먹을 거니까. 7번. 이건 욕 2번 할 거야. 8, 7. 아예 그래서 잘못 체크해가지고 8번. 이건 요번에 정기고사에도 나왔었다. 진짜요? 혹시 이거 틀린 사람 있을까? 우리 김다희? 자, 작용 반작용. 알지? 9번. 자, 이거에서 디귿 보기가 맞다라는 게 꼬맹아 이걸 이해해야 되는데 합력 밑줄 치고 알죠? 자, 선생님이요. 1 에너지 정리에서요. 1 에너지 정리. 실제로요. 1이 에너지가 뭡니까? 일할 수 있는 능력이야. 맞아? 에너지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이야. 1은 형식적인 거 필요 없어. 물체에다 힘줘서 이동한 힘준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거 이거 형식적인 정리잖아. 정의잖아. 그거 말고 실질적인 거 뭐냐고. 1은요. 에너지가 변화량. 1은 에너지의 변화량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물체가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에너지가 100이었는데 1을 60만큼 했더니 일한 후에 나중 에너지가 얼마냐면 40이잖아. 그러면 얘는 처음과 나중에 에너지의 변화량이 얼마야? 에너지 변화량 얼마야? 60. 일한 양이 얼마야? 60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일을 하고 받은 만큼 에너지를 무조건 뭐 해야 된다? 변해야 된다. 일은 에너지 변화량이다. 그래서 일은 에너지 변화량이다. 일을 했으면 무조건 에너지는 변해야 된다. 일을 안 하면 에너지는 변하면 안 된다. 그러면 꼬맹은 여기서 뭐냐면 알짜임이 상자의 한 일이 0입니까? 라고 하면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변했는지를 봐야죠. 꼬맹아 그 새끼는 움직이는 동안 무슨 에너지 있었을까? 움직이고 있었으니까 운동에너지. 그래서 운동에너지가 바뀌려면 운동에너지를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속력이 바뀌어야지? 그렇죠? 거기 뭐라고 써있어요? 일정한 속력. 에너지의 변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일을 했다? 안 했다. 되겠냐? 자, 그러면서 기억하세요. 자, 일이라는 건 에너지의 변화량인데 그 중에서 어떤 일은 어떤 에너지만을 변화시킵니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운동 에너지 변화량. 운동 에너지가 변했어요. 그러면 일을 받거나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무슨 일? 마찰이 한 일? 중력이 한 일? 사람이 한 일? 알짜임이 한 일?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중에서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은 알짜임이 한 일입니다. 알짜임이 한 일만큼 운동 에너지를 무조건 바뀐다. 알짜임이 한 일만큼 무조건 운동 에너지를 바뀐다. 근데 걔는 등속도로 움직이니까 운동 에너지 변화 없다. 그러니까 알짜 힘인 합력이 한 일은 없다. 알겠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러면 보면은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은 위치 에너지가 변했어요. 누가 일을 할게? 중력이죠.
됐어.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만큼은 중력이 한 일이다. 여기서 말하는 위치 에너지는 중력 위치 에너지고요. 중력 위치 에너지가 변하는 만큼 중력이 한 일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9번에서는 기억 보기는 이해하실까요? 니은 보기도 될까요? 디귿 보기 때문에 고민하셨을 것 같고요. 10번 괜찮아 질문해. 어차피 네 돈 내고 하는 수업이야. 없어? 없어? 괜찮아?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가자. 자, 개별적인 질문도 하시고요.